자,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네.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개천절이요. 개천절이 무슨 날이죠? 그 당군이 음. 고전을 세운 날이요. 당군이 고조선을 세운 날이다. 네. 확실해요. 아예 확실하다는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추측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 날이죠, 맞죠? 네. 그래서 개천절이니만큼 단군 그리고 네. 단군 고조선, 고조선의 역사 그리고 멸망, 네. 그리고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네. 뭔지 알아요? 천 뭐였나? 아니에요. 뭐였지? 대종교. 대종교. 대종교에 대해서 조금만 네. 살펴보고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냈고. 네. 그렇습니다. 자, 단군 고조선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일단은 당군 신화가 가장 먼저 생각나죠. 단군 신화. 단군 신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옛날에 어? 환인인가 어. 그 사람이 하늘 지배하고 있었고 그 사람 네. 아들인 환웅이 어? 그 환인한테 가서 그 땅 쪽에 네. 다스리고 싶다고 해서 오. 내려가서 그쪽에서 다스리고 있다가 공과 호랑이가 자기도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그 항운이 환웅이 걔가 그 쑥과 마늘을 주면서 100일 동안 뭐 이걸 먹고 기다리면은 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하고 그쪽에 기다리다가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은 버티다가 웅녀가 되고 사람이 웅녀가 되고 그 웅녀랑 당군이랑 결혼해서 낳은 게 당군이다. 환웅이랑 결혼을 해서 낳은 게 당군이다. 네.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알고 있는데 네. 조금만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제 하늘을 다스리는 환인, 우리가 이제 흔히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환인이 이제 하늘을 다스리고 있었고, 환인한테는 이제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환웅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이제 그 땅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홍익인간 하고 싶은 거예요. 홍익인간 뜻이 뭐예요? 홍익인간 널리 사람들 이롭게 한다. 그렇죠. 홍익인간을 하고 싶은 거죠. 환웅이 홍익인간 하고 싶습니다라고 환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환인이 그러면 천부인을 줄 테니 내려가라. 천부인이 뭐예요? 들어는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나? 풍백운사 우사라고 하는 천부인 3인을 줄 테니 데리고 내려가서 홍익인간 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풍백하면은 바람이고 운사하면은 비인가? 구름이고 구름. 우사하면은 비죠. 그래서 이제 바람, 구름 그리고 비를 관장하는 신 셋을 데리고 이제 지금의 백두산 그래서 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아사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홍익인간 하는 거죠.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환웅이 사람들을 이제 잘 다스리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이제 곰과 호랑이가 우리도 저렇게 이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환웅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제 쑥과 마늘을 주면서 동굴 안에서 빛을 보지 말고 371을 견뎌라. 371이 며칠이에요? 371요? 100일? 100일? 37 21. 보통 371이라고 하면 21일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371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이 견뎌라 빛을 보지 말고 견뎌라 해가지고 이제 견디지 못한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그 곰이 견뎌서 이제 사람이 되죠.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웅녀라는 여인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환웅과 웅녀라는 여인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으니 이제 그 아이가 단군이고 그 아이가 세운 나라가 조선이죠. 그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자 그러면 이게 다 진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때 곰을 믿는 부족과 환웅을 믿는 부족이랑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있었다.
그리고 호랑이를 믿는 부족은 황혼을 믿는 부족과 결합하지 못하고 고물을 믿는 부족만 결합해서 그렇게 부족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고 그중에 최고 통치자가 당군이다. 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환웅을 믿는 부족, 그러니까 하늘을 믿는 하늘 천신을 믿는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 지역이 원래 토착 세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이라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이 토착 세력 중에 곰족하고 호랑이족 중에 곰족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곰족과 연합을 해서 호랑이족을 쫓아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토템, 애니미즘,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앙이 당시에 존재를 했을 것이고 외부의 민족과 외부로부터 들어온 민족과 토착 세력이 연합을 해서 국가를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부인이 나오니까요, 그죠? 천부인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늘만 바라보면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농경 민족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군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당군 왕검이 이제 풀네임이잖아요. 당군 왕검이라고 하는 이 통치자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 지내는 제사장과 통치를 하는 통치자가 한 사람이었구나. 한 사람이 재정을 다 관장했구나.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였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은 지 얼마 안 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국가였는데다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청동기였었어요. 청동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청동기를 바탕으로 국가가 만들어졌고 계급도 존재를 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벼농사를 지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세력 범위를 살펴보면은 어떤 청동기가 주로 발견이 되게 해요? 청동기 중에서도 어떤 청동기? 그러니까 청동으로 만든 물건 중에 어떤 물건이 많이 비파식 뭐라고요? 비파식 동검. 비파형 동검. 그러니까 비파 모양으로 생긴 동검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요거는 고조선에서 직접 만들었을까요?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만들었을까요?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중국식은 아니에요. 중국식 아니에요. 북방식이라고 부르고요. 중국식과 북방식은 조금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방식으로 만들어진 비파형 동검을 우리가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직접 청동기를 처음부터 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국이 조금 더 발달된 문명을 형성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거기로부터 받아들인 거죠. 비파형 동검이 이제 고조선의 세력 범위에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이게 거기서 직접 만들지 않았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느냐? 거푸집이 없어요. 비파형 동검의 거푸집은 없어요. 거푸집이 뭐예요? 거푸집 뭐 물건을 철이나 그런 거 만들 때 모형을 잡는 틀. 그렇죠. 모양을 잡는 틀이죠, 그죠? 그래서 청동기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푸집이 필요한데 우리 조선이 활약했던 범위가 저쪽 백두산 위쪽의 만주 지역 전체를 조선이 이제 관장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 세력 범위에 비파형 동검의 거푸집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해서 썼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추측을 할 따름이죠. 그리고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 전체를 통틀어서 퍼져 있는 이 도구들 중에 비파형 동검과 또 하나의 도구가 더 있습니다. 뭐게요? 어떤 일단 고인돌이랑 고인돌 맞아요. 고인돌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고인돌과 어떤 고인돌이 있는 줄 알아요? 일단은 들어봤나요? 들어봤는데 제 기억이 안 나요. 탁자식 고인돌하고 바둑판식 고인돌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고조선의 세력 범위에 퍼져 있는 고인돌은 그러면 어떤 식 고인돌을 말하는 걸까요? 탁자식. 맞아요. 탁자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의 특징은 밑에 면이 좀 길고 그렇죠. 다리가 길죠. 돌이
납작한 형태의 네. 고인돌이 이제 주로 이제 북방에 퍼져 있는데 이게 네. 이제 고조선의 세력 범위 전체에 그런 고인돌이 퍼져 있고 우리 남쪽 그러니까 네. 사만 마한 진안 변환이 그 번성했었던 여기 남쪽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에는 주로 어떤 고인돌이 퍼져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쪽은 바둑판. 네, 바둑판식 고인돌은 형태가 다리가 짧아요. 짧고 위에 돌이 넓어요. 넓고 두껍죠. 네. 네, 두꺼운 형태의 이제 바둑판식 고인돌이 주로 남쪽에 많이 퍼져 있고요. 네. 전 세계에서 한반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고인돌이. 있습니다. 네, 고인돌이.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 네. 이제 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을 할 정도로 네. 한반도에는 굉장히 많은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북방식 고인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방식 고인돌은 탁자식 고인돌인데 이제 고조선의 세력 범위에 펴져 있고 하나 더 있어요. 톡입니다. 아 그래. 톡인데 어떤 톡이었지? 손잡이가 있는 톡이고요. 네. 미송리식 톡이가 고조선의 세력 범위에 쫙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유물을 말해보라라고 얘기를 하면 네. 북방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 네.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네.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톡이. 요게 퍼져 있는 곳이면 고조선의 조선의 세력 범위였겠구나라는 네.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청동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구나. 네. 근데 이제 이 발달된 청동기 그러니까 북방식 청동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네.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다가 우리도 조선도 조선만의 청동기를 만들어냅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네.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거푸집이 발견이 돼요. 그 거푸집은 이제 비파형 동검이 아니라 다른 거. 세형 동검.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진 형태, 넓은 모양의 검이 아니라 날카로운 형태. 예. 그래서 세자가 이제 얇을 세자거든요. 세형 동검이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거울을 만드는 거푸집도 고조선에서 발견이 되는 걸로 봐서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 발달을 하면 할수록 이제 고조선만의 청동기도 만들어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청동기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다음 시대가 철기 시대죠. 조선은 철기를 맞이했을까요? 맞이하기 전에 멸망했어요. 맞이하기 전에 멸망한 것. 아니에요. 맞이하고. 네, 철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고조선이 얼마나 굉장히 발달을 했냐 하면 지도자를 우리가 단군 왕검이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단군 왕검이 1900년간 살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럼 1900년을 그 사람이 살진 않았겠죠. 그 뒤에 지도자도 단군 왕검, 그 뒤에 지도자도 단군 왕검.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지도자 명칭을 쭉 쓰다가 이제 준왕이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하면 단군 왕검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이 준왕이 즉위를 했을 당시에 이제 철기를 서서히 쓰기 시작했나 봐요. 어디로부터 받았을까요? 철기를. 철기는 중국. 중국으로부터 철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초기 철기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고조선도. 그래서 초기 철기로 넘어가고 있던 당시에 이제 중국과 저쪽 남쪽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의 이제 중개 무역을 통해서 점점 돈도 벌고 성장을 하던 시기에 이제 그때 당시 중국은 굉장히 여러 나라로 찢어져 있었거든요. 그 찢어져 있는 나라 중에 이제 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연나라에 이제 연나라 출신의 이제 귀족인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이제 자기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조선으로 옵니다. 조선으로 와서 이제 준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조금 발달된 철기를 드릴 테니 저쪽에 그러니까 북방 쪽에 성 하나만 떼주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왕 입장에서는 이득이란 말이에요. 철기를 중국식 철기를 받아들이면. 그래서 위만을 받아들여 줍니다. 위만이 하나의 성을 다스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준왕을 배신을 하고 자기가 왕에 등극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위만을 중국 사람이라고 보지를 않고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옷 차림새가 일단 조선 거였고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준왕을 쫓아내고 온 뒤에도 조선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 더 있어요. 그 조선인 관리들을 계속 등용했기 때문에 하나 더 있어요. 뭐지? 상투를 틀었습니다. 상투. 상투를 틀고 있었어요. 이제 중국식 전통에는 상투가 없습니다. 조선식 전통에는 상투가 있었거든요. 상투를 튼 것까지도 보면 이게 위만은 조선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이제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위만 조선 시대라고 부르고요. 약 한 80년
위만 조선 시대가 네. 쭉 갑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통일이 돼 버렸어요. 어느 나라 통일을 했게요? 위나라? 위나라 아니에요. 한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한나라. 초한지는 안 봤다 그랬죠? 네. 아, 오케이. 그래서 중국 나중에 중국 역사도 읽어보면 재밌어요. 네. 초한지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기 둘 줄 알아요. 네, 장기는 될 줄 알아요. 초나라 한나라. 네. 거기서 한나라가 통일을 한 거예요. 네. 초한이 붙어가지고 한이 통일을 한 거죠. 그래서 한나라 통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나라 통일을 해서 이 한나라가 네. 통일하고 나서 바로 조선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한나라가 굉장히 발달된 철기를 가지고 통일을 한 국가였기 때문에 조선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끝까지 버티기는 합니다만은 결국 한나라의 멸망을 하고 이 한이 이 한반도에다가 뭘 설치하죠? 4개의 군을 설치를 합니다. 우리는 그걸 한사군이라고 부르고요. 한사군 이제 낭랑, 임둔 뭐 이런 이제 명칭에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4개의 군이 설치가 되고요. 이 4개의 군을 설치를 했으니까 이게 식민관청이 되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을 식민지화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자도 빼내고 식민 지배를 하려고 이제 한사군을 설치를 했겠죠. 그러면 식민 지배를 해야 되니까 그 관청으로 한나라 사람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한 이 어떤 공무원만 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오겠죠. 그러면 그 가족들은 이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가족들한테 판매를 하고 가족들한테 어떤 그 제공을 할 상인들도 오겠죠. 한나라 상인들이 건너오겠죠. 한나라 상인들이 또 살아야 되니까 그 상인들이 살기 위한 주택지도 마련이 되겠죠. 그러면 발달된 철기를 가지고 있는 한나라의 여러 백성들이 조선 땅으로 건너와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곳 주변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은 멸망은 했으나 보고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철기나 발달될 어떤 뭐 군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지. 그거를 보고 배우면서 성장한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고구려가 점점 더 성장을 하더니 부여도 멸망시키고 옥저, 동해도 멸망시키고 심지어 낭랑군, 그러니까 한나라가 설치해 놓은 사군도 멸망을 시킨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렇게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한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동기를 바탕으로 성립이 되었다가 결국 철기까지 받아들여서 성장을 하다가 중국의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네요. 그러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법은 없었을까요? 있었죠. 어떤 법이 팔종 그거. 팔족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지금까지 다 전해져 내려올까요? 아니요, 3개만 전해져. 어떤 거만 전해져 내려올까요? 일단은 첫 번째 게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사형시키고 노비 그 도둑질을 하면 노비를 한 건 아니면 50만 전을 내야 되고. 또 뭐였지? 나머지 한 개가 음란한 부녀자는 뭐 어떤 벌을 처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요 3가지를 통해서 이 조선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일단 재산이 있었고 사유재산이 존재했고요. 신분제도가 존재했었고 신분제도가 존재했다는 거 뭘로 알 수 있어요? 일단 계급 사회였다. 노비가 있었다라는 걸과 신분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생명을 중시했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법도 있었구나. 통치자도 있고 백성도 있고 법도 있고 청동기도 있고 철기도 있고 고인돌도 있고 또 뭐 토기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할게요. 청동기와 철기의 차이가 뭘까요? 청동기는 청동 쓰고 철기는 철기 쓰니까. 그 차이밖에 없나요?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청동으로 된 물건은요. 잘 기본적으로 굉장히 무릅니다. 잘 부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청동으로는 농기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기는 만들 수 있지만 농기구는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청동기 시절에 벼농사 지었다면서요.
그럼 농사 뭘로 짓지? 청동기밖에 없잖아. 네. 철로 된 농기구는 아직 없잖아요. 돌로 만든. 그렇죠. 여전히 돌로 농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네. 그 전에 신석기 시대에도 벼농사는 아니지만 농사는 지었잖아요. 네. 다 돌로 된 기구를 사용을 했겠죠. 굉장히 무겁게. 네. 근데 이제 청동기가 됐으니까 청동이 이제 금속이잖아요. 네. 돌보다는 가볍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걸로 농기구를 만들어 보려고 했겠지. 네. 근데 이걸로 된 농기구는 없다는 거예요. 네. 땅이 찍으면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는. 네. 여전히 석기를 사용했어요. 청동기 시대에 사용했던 대표적인 농기구가 네.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 돌칼. 네, 알아요. 반달 모양의 돌칼. 그죠? 반달 돌칼은 그러니까 돌로 된 칼이지만 신석기 시대에 사용한 거다 청동기 시대에 사용. 청동기 시대. 그렇죠. 청동기 시대는 청동으로 된 농기구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철기가 되잖아. 네. 그럼 철로 된 농기구는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있죠. 지금도 농기구는 쇠로 만드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철기로 이제 철기로 된 농기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비약적으로 농사는 발달을 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소를 이용한 농사법까지도 나중에 보급이 되죠.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농사법이 발달을 하고 네. 사람들이 재산이 축적이 많이 되겠죠. 네.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이 단군 신화로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돌아가가지고 네. 단군 신화는 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일단 삼국유사요. 맞아요. 삼국유사. 제왕운기 다 어느 시절의 책이에요? 고려시대. 네. 그럼 그 전까지는 뭐 보고 사람들이 기록했을까요? 그냥 민간에서 떠도는 소문. 소문? 그냥 소문? 그냥 민간에서 떠도는 전설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구전되어 왔다는 거예요. 주로 구전이 되어 왔고 제 생각입니다만 분명히 기록이 있었을 거예요. 다 불타서 없어졌거나 못 찾았을 뿐이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냥 구전된 것만 가지고 고구려, 신라 그리고 이제 그 일현 스님이 있을 때까지의 고려 이 거의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그냥 구전만 가지고 있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맞죠? 그래서 분명히 전할 텐데 아무튼 지금 우리 시대에 남아 있는 기록은 삼국유사 제왕운기.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있는 단군 신화는 다를까 같을까? 살짝 다르지 않을까요? 살짝 다른데 대다수가 보통은 기록이 되는 어떤 구전되는 거를 기록한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보통 좀 다르거든요. 근데 단군 신화는 아주 비슷하게 적혀 있습니다. 매우 거의 뭐 흡사하게 적혀 있어요. 뭐 이제 곰을 어떻게 다루느냐만 다를 뿐 환인, 환웅, 단군, 천부인 뭐 다 똑같습니다. 웅령.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전돼 온 것만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쓰진 않았을 것 같다. 분명히 기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얼추 다 본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이제 대종교를 한번 봅시다. 대종교. 우리 유승이는 종교가 있나요? 저 불교요. 불교예요. 집안은? 집안 자체가 불교. 다 불교를 믿어요. 불교는 어떤 종교예요?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죠.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말고 다른 신들도 다 있죠. 그렇죠. 신이 굉장히 많죠. 신이 굉장히 많을 거고 또 그럼 불교 말고는 또 어떤 종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일단 기독교나 크리스토교 그리고 일단 힌두교나 이슬람교는 없고 유대교도 없고 일단. 아니야, 우리나라에 있어. 있어요? 못 봐서.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가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크리스찬, 기독교, 그다음에 뭐 성당 다니는 카톨릭, 그리고 이제 불교, 우리 이슬람, 뭐 힌두교 여러 종교들이 있죠, 그죠? 근데 유대교라든지 이런 종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대종교인데요. 이 대종교는 그러면 그럼 불교는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만들어진 지 불교가 기원전 500년대에 만들어진 거니까 한 2500년? 2500년. 그 정도. 그죠?
단군 우리가 단기라고 하는 네. 그 기록이 있잖아요. 4,200월. 그러면 이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4,200년이 된 종교일까요? 아니요, 한 조선 후기쯤에 나온 종교 아니에요? 조선 후기쯤에 만들어진 종교라고 생각해요. 시대쯤에 나온. 조선 시대쯤에 나온 종교라고 생각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쪽에 그냥 어림짐작으로. 어림짐작으로. 지켜왔어요. 일단은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독립운동? 맞아, 비슷해요. 구국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일단은 일제시대 직전에 만들어집니다. 네. 일제시대 직전에 만들어진 종교고요. 그러니까 1909년에 만들어졌어요. 1909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언제 뺏기죠? 1910년. 1910년에 뺏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딱 1년 전. 그러니까 나라 뺏기고 있는 와중에 만들어진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민족 종교겠구나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만든 사람은 나철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철 들어봤어요? 아니요. 나철 안 들어봤어요? 네. 나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네. 이 나철이라는 사람이 민족 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 전에 네. 이 나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네. 양반집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과거 시험을 쳐서 장원급제를 할 정도로 똑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직급을 관직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을사조약이 체결이 된 거지. 네. 을사조약이. 을사늑약이죠, 그죠? 네. 을사늑약이 맺어지기 전에 네. 나라가 네. 괜찮아요, 위태위태해요. 위태위태하죠. 네. 그래서 관직을 버리고 네. 구국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구국운동을 조선 땅에서 안 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하세요. 네. 일본으로 건너와가지고 구국운동을 하다가 네. 을사늑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 거지. 네. 일종의 현타가 온 거죠. 네. 그래서 배 타고 다시 들어옵니다. 네. 조선으로 들어와가지고 네. 을사늑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에 돌아왔잖아요. 네. 뭐 했을까요? 돌아와서 뭘 했을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을사늑약이 매겨졌을 당시에 의병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신문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돈을 모아서 네. 나라 돈을 갚읍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나처럼 뭐 했을까요? 무장? 네, 무장투쟁? 그러니까 의병 운동을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완용 주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뭐 박재순, 뭐 이완용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합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이완용 옆구리에 칼을 꼽아요. 네. 근데 이제 이완용이 안 죽습니다. 네.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았는데 인간은. 네. 아무튼 그런 시도를 했을 정도로 좀 과격한 사람입니다, 사실. 나철이라는 사람은. 네. 실패를 해가지고 네. 당연히 체포되겠죠. 네. 그래서 유배를 보내지는데 네. 유배지에 있다가 이제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도 네. 계속 구국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네. 당연히 놈 죽여야지, 놈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다가 네. 일제가 네. 이 나라를 뺏으려는 과정 속에서 네. 이 민족 정신을 네. 말살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게 포착이 됩니다. 네. 나철 선생님 눈에 포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민족 종교를 지켜야 되겠다. 민족의 정신을 지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니까 네. 우리 민족의 최초가 어딜까를 네. 고민해 보니 네.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네. 단군인 거지. 네. 단군을 신으로 섬겨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단군교라고 네. 하는 종교를 만들고 네.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기가 이제 단군교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네. 필요하잖아요. 네.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단군교를 만들어 봅시다. 네. 해가지고 교리를 적겠지. 네.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고 네, 불교에는 불경이 있는 것처럼 네. 이 단균교에도 이제 경전이 있어야 되니까 네. 쓸 거 아니에요. 이 교리를 적어 내려가면서 그럼 교주는 누가 하느냐? 네.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눴겠죠. 네. 그래서 최초의 교주로 나철이 추대가 됩니다. 나철이 단군교의 최초의 교주로 이제 추대가 되고 네. 이제 교리를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세를 점점점 확장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나라 뺏겼을 당시 1910년도에는 2만 명이 넘는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1910년이 됐을 때는 단군교가 아니라 종교 이름을 대종교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 대종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면 나철이 창시한 대종교는 일단 한얼님,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환인을 이제 믿는 신앙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부처님을 믿는 신앙 체계를 갖고 있고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체계를 갖고 있다면 뭐 이슬람은 이제 뭐 코란에 누구지? 알라신인가? 그걸 믿는 어떤 게 있다면 이 나철이 창시한 대종교회는 한얼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종교는 특히 우리 민족의 신화, 단군 신화를 완전히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교리로 삼는 거지. 불경에 보면 이제 석가모니가 뭐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 불경에 나오는 것처럼 단군도 기적을 행하잖아. 곰을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백두산을 중심으로 인류가 기원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면 그 왜 기독교에 보면은 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하느님이 지능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그 뭐 입김을 불어넣으면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대종교에도 백두산을 중심으로 인류가 스타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거죠. 과학적으로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종교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삼신일체설 그러니까 환인, 환웅, 단검 여기서는 환검이라고 합니다. 같은 환시라는 거예요. 환인, 환웅, 환검 이래가지고 세 개의 신이 있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대종교가 이제 교리를 확장해 가고 지금도 남아 있는 종교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승희 눈빛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기독교하고 불교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고 아무튼 대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대종교를 굳이 지금 종교 시간이 아니니까 대종교를 굳이 지금 공부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대종교인들 대부분이 뭐 거의 전부 다가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대종교인들은 다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특히 대종교인들 중에 독립운동 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게요? 일단 박철은 들어갈 거고 나철. 나철 또 그리고 청산리 대첩. 이건 뭐지? 김좌진 장군. 김좌진 장군이 대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일본 애들이 이제 만주에서 이 민간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하는 만주사변 전에 그러니까 만주 참변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좀 이게 시체말로 개 털렸잖아요. 일본 애들이. 그죠? 완전 개 털어줬단 말이야 우리가. 봉오동 전투에서는 홍범도 장군이 그다음에 청산리 대첩에서 김좌진 장군이 완전 개 털어버렸어요. 일본 놈들을. 그래서 일본 놈들이 뿔따구가 엄청 났죠. 화가 많이 났죠. 이 화가 났으면 전쟁을 해가지고 군인 대 군인으로부터 군대 대 군대로부터 가지고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화풀이를 하죠. 만주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민간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막 교회에 몰아넣고 불을 질러 버린다든지 막 민간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독립군을 이끌던 이 김좌진 장군이나 홍범도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모아서 군대를 합칩니다. 군대를 합쳐서 이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 이렇게 군대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독립군을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군대의 위치를 좀 옮기자. 민간인들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자라고 이제 작전을 세우세요. 그렇게 해서 그 민간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군대를 이끌고 가신 분들 중에 또 서일 대장군이라고 계세요. 서일.
서일이라고 하는 장군이 계신데 처음 들어봤죠? 네. 이 서일 장군도 독립군을 이끄셨던 네. 독립군을 이끄셨던 이 독립운동가이신데 네. 이분도 대종교시세요. 그래서 대종교인들 중에는 좀 과격하게 네. 무장 투쟁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많았다. 네. 그 이유는 교주가 나철이라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네. 볼 수가 있죠. 나철은 일본에서 구국운동하다가 국내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생각한 게 뭐였다? 이완용 죽이자였었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과격한 종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확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네. 독립군들이 네. 옮겨요. 네. 점점 북쪽으로 옮겨갑니다. 이 만주 땅에서 좀 더 북쪽으로 하면 뭐가 있어요? 만주 위에서는 러시아가 있거든요. 네. 그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 러시아는 네. 어떤 상태였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지금 그 일본이랑 전쟁했다 줘서 그거로부터 한참 뒤죠. 왜냐하면 네. 1920년대니까 우리가 그래. 김자진 장군이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는 벌써 이 러시아가 일본한테 털린 지 15년이 넘었어. 네. 그때는 뭐 스탈린이 그 소련 세운 맞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네. 이데올로기 투쟁이 벌어졌고 네. 이 노동자 계급이 와하고 소위 말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혁명을 일으켜서 네. 나라 원래는 왕국이었어. 네. 왕이 다스리는 국가였단 말이야. 그걸 뒤집어 엎은 상태였었어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전쟁 중이야. 안에서 내전 중인 상태였단 네. 말이지. 근데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이 네. 이데올로기 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이 공산주의자들이 네. 이 독립군한테 접근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너네도 군대 필요하고 무기도 많이 필요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고 하면 사람도 많이 필요할 테니까 네. 너네가 우리 전투하는 거 도와주면 우리도 너네 도와줄게 라고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독립군들이 오케이 같이 가자 해가지고 네. 이 군대가 머물 수 있는 기지가 필요하니까 독립군 기지가 지금 계속해서 북쪽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시라고 하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독립군을 배신을 합니다. 모조리 무장 해제를 시켜가지고 네. 총이고 뭐고 다 뺏어버리고 쫓아내버려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데 네. 이 독립군들이 이제 북쪽에서의 또 시련을 겪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만주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네. 이제 다시 한번 기지를 건설을 해서 독립운동을 이끌어 봅시다라고 설치를 한 곳이 이제 삼부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부터는 이제 좀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얘기를 해주겠지만 네.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이제 서일 장군이나 김자진 장군이 네.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난 이후에 네. 독립군들이 이제 시련을 겪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무슨 종교였다? 대종교. 대종교였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한번 꺼내본 얘기고. 네. 그래서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도 네.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네. 다뤄보면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특히 재밌다기보다는 좀 안타까워요. 만주 땅에서 승리의 역사는 20년대 초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네. 20년대 초반에 이제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대첩으로 그 대표되는 여러 이제 국지전들 만주 땅에서 벌어진 그 일본 군대를 상대로 한 전쟁은 네. 우리가 많이 승리로 이끌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 조선을 이 식민지화하고 난 이후에 네. 만주에다 괴뢰국을 세우고 만주국을 세우고 네. 중국을 침략을 하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군대가 좀 뭐라 해야 될까 단독으로 일본하고 전투를 벌였을 때는 질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네. 대종교가 민족 종교였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이 네.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네. 당군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만 했을까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이 민족 정신이 말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대종교였잖아요. 네. 이게 당군 정신을 지키고자 했잖아요. 네. 그거 말고는 일본이 무엇을 더 말살시키려고 했고 우리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을까요? 일단은 문화재들이나 그런 거 다 뺐고. 맞아요. 그것도 역시 우리가 지키기 위한 부단히 애를 썼죠. 네. 그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신 분들 중에도 네. 여러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죠. 네. 그리고요. 돈 주면서 우리 편 들으려고 했나? 돈 주면서 부자들이 돈으로 네.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오늘은 이제 민족 정신을 네. 지키기 위함이니까 네. 한글과 역사가 있죠. 아, 일단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였습니다. 주시경 선생으로 대표되는 네. 이제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어 한글을 없애버리려고 네. 막 창시 개명도 시키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어 쓰라고 하고 강제로 한국어 못 쓰게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어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네. 사투리도 지키려고 했어요. 네. 사투리가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방언을 모아서 네. 사전을 만들고 네. 한글을 모아서 네.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사전을 후대에 전해줘야 네. 후대 사람들이 또 한글을 계속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역사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였습니다. 이제 신채호 선생이나 박은식 선생 같은 사람들이 네. 이제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네.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왜곡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고구려나 네. 고조선이나 이 백제의 역사를 네.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좀 더 많이 미화시키세요. 그다음에 뭐 이순신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인전을 쓰면서 네. 좀 더 미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네. 이렇게 위대했었다 우리 민족이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네. 가르치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린 독립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찬란했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고려 역사나 조선 이제 중기 때 역사를 보면 네. 좀 안타까운 역사가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일부러 안 가르쳤다는 거죠. 찬란했던 역사들만 가르치면서 시키려고 참 그러니까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민족 정신, 민족 혼을 네. 잃지 않으려고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계셨다. 네. 이 대종교도 그거의 일환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종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대종교에 네. 대해서 이제 좀 더 막 이렇게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네. 당군 개천절을 맞이해서 당군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도 있단다. 네. 그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남아 있단다. 네. 아니 몰랐죠. 그래서 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단다라는 네. 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어때요? 그 단군 하면은 당군 신화만 생각하고 당군 있었잖아요, 신화랑, 그죠? 네. 고조선 하면은 이 청동기. 고인돌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 굉장히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번성했던 국가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그런 그냥 청동기만 쓰는 나라가 아니라 네. 철기까지 다 포함해서. 철기까지 포함해서 한 얼추 2000년 정도를 이렇게 네. 번성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성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 나중에 중국의 한 나라에 멸망을 할 때까지 네. 철기까지 받아들였고 네. 중개 무역으로 굉장히 짭짤한 수익도 올렸고 네. 그래서 큰 나라였었다라는 것도 알고 네.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민족의 스타트가 네. 당군 조선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우리 땅의 모양은 아직 멀었죠. 네. 저 북쪽에 이제 만주 지역이나 저기도 사실은 우리 땅이었다라고 네.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네. 그래서 요즘 북한이 쓸데없는 짓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결국에는 통일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저 중국 놈들이 동북공정이라고 들어봤죠. 네. 동북공정이 뭐예요? 그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렇게 해나라가 중국 내 속국이었다고 하는 거. 역사 왜곡을 하고 있죠. 네. 일본 놈들도 얼토당토한 임나 일본 부설이라 그래가지고 뭐 가야나 네. 백제나 신라가 자기네들의 식민지 속국이었다라는 얼토당토한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네. 중국 놈들도 똑같이 조선, 하고 있죠. 고구려, 발해가 자기네들의 속국이었다라고 하는 얼토당토한 헛소리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헛소리들이 헛소리다라는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네. 이 조선의 역사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구려나 발해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너무 모르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고증이 덜 됐거든요. 네. 백두산 주변에 유물 발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뭐 북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얼른 통일이 돼가지고 네. 우리가 저 북쪽에 있는 역사들도 우리 걸로 다시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주장하는 독도가 자기네들 땅이다라고 하는 헛소리는 그나마 독도에 우리나라 독도 수비대가 있으니까 지키고 있지만 저 북쪽에 있는 만주에 있는 간도 저 땅은 원래 우리 땅이란 말이지. 그래서 저기 만주까지 다 우리 땅으로 돌려놓기는 힘들겠지만 간도만큼은
우리가 돌려놓아야 돌려놓아야 되지 않나. 네. 저 동북권적에 맞서서 우리 땅으로 돌려놓는 이제 역사 인식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개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당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어때요? 뭐 질문이나 느낀 점이나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보면. 당군이 고조선 역사가 이렇게까지 찬란할 줄 몰랐고 대종교라는 종교도 거의 오늘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구나. 네, 그런 종교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는 것만 들어봤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있다는 것과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종교라고 하는 파트를 나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또 역사 공부하겠죠. 네. 이제 대종교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를 하면 네. 당군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였다. 네. 그리고 이제 나철이 만들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과격했다. 네. 요렇게 한번 봐주면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이제 개천절 맞이해갖고 이렇게 해봤고 네, 다음 주에는 한글날 맞으면서 한글 관련된 거 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고민 중이 있는 게 뭐냐면 10월은 네. 한글날 말고도 네. 좀 우리나라 역사상 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상 10월은 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많은 일이 있었던 달이에요. 네. 10월은. 그래서 이 10월 유신. 네. 10월 유신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날 유신헌법이 있었나? 맞아요. 유신헌법이 10월에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날도 10월이에요. 10월 26일입니다. 맞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김재규가 총을 쐈잖아요. 네. 그거의 계기가 된 사건이 뭔 줄 알아요? 이 동네에서 벌어졌어요. 부산 마산에서 일어났던 부마항쟁도 10월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0월에는 현대사를 떼놓고는 우리가 이게 얘기가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이 강의가 이제 끝이 나는데 네. 12월에도 또 중요한 일들이 많았고 현대사 역사상. 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인 유승일을 상대로는 선생님이 현대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10월에는 이 현대사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월에는 현대사 위주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사 위주로 얘기를 할 건데 한글날이니까 세종대왕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의견도 반영을 해서 한번 꾸며볼게요. 커리큘럼을 짜보긴 할 건데 일단 현대사 위주의 10월달이 될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대종견 현재는 상태는 아직까지 신도가 많고 그래요? 신도 많진 않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명맥은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유승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사이비도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는데 불교 믿는구나. 그렇군요. 그러면 종교 활동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세요? 뭐 가끔씩 절 가고 뭐 가끔씩 뭐 불경 보고 반야 신경 외우고 그런 것도 해요? 네. 야, 그렇구나. 그러면 불교라는 종교를 믿음으로써 그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종교라는 거를 갖고 있는 것의 어떤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징이 뭐가 있을까? 일단은 자신이 믿는 종교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일단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없는 것보다 뭐가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없으면 자신이 믿을 곳이 없는데 있으니까 좀 그래도 믿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이제 멘탈적으로 의지할 곳이 있다. 기독교 다녀 보니까 또 기독교 다니라고 계속 그러는데 불교는 그런 게 없어서 또 좋고. 선교를 안 해요. 네.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 종교를 꼭 믿으셔야 된다라는 이런 뭐 어떤 강요가 없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불교는. 불교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쌤은 일단 종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요. 오늘은 당군, 대종교 그리고 고조선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한글날 특집 또는 10월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